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한동훈 후보의 출마 선언 영상 또 일부를 보셨는데 볼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 신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2차 경선 결과는 2시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국민의례가 있고 이제 지도부가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경선 투표를 개표하겠다고 이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선언을 하면 이제 투표 결과를 이제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후보죠. 4명의 후보가 각각 3분씩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4명 중에서 이제 2명으로 추리게 되는 그런 경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 들면은 뭐 그런 얘기겠죠. 뭐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뭐 화합하겠다. 이런 내용일 것이고 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날 떨어지는 분들은 뭐 또 떨어진 분들의 또 소감을 또 뒤에 또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후보자 4명이 각 3분씩 스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촬영하고 예정된 시간으로는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단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선룰이 그렇죠. 과반을 달성한 후보가 있으면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경선 필요 없이 과반을 달성한 후보가 있으면 오늘로 경선 끝입니다. 그리고 과반 득표자가 있을 때는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저도 말씀드렸고 또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캠프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경선, 2차 경선에서 마무리 짓자. 2차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를 짓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 폭풍 같은 기세를 몰아서 이재명과 싸우러 가자.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매우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모바일과 전화 조사가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투표율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절반 정도 되는 투표율이고 그래도 이 투표율에 따라서 그 당원들, 책임 당원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한 기관당 1200명씩 총 6000명 샘플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2시 40분에 나오니까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아마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 될 겁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드렸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자, 국민의힘 2명 압축 놓고 지지율이 요동친다. 당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론조사의 차이는 많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후보, 뭐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뭐 좀 삼강 구도에서는 좀 외곽에 밖으로 좀 나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난주 여론조사 그러면 1위였지만 지지율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책임 당원의 투표다. 책임 당원의 투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치열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오늘 경선의 관건은 과연 최종 경선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선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에서 원샷으로 끝낼 것이냐. 그게 오늘 결과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2인으로 발표가 된다 하면 내일 한 차례 더 토론이 있습니다. 한 차례 더 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5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잡혀 있거든요. 5월 3일 킨텍스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최종 후보가 이제 수락연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선에 임할 것인가 수락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대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스케줄 중에 알아야 할 것이 5월 4일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것이라면 5월 4일 이전에 출마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4명의 후보들이 각자 자기 편에 맞는 그런 뭐 해석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상당수 당협위원장들이 김문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아전인수죠. 뭐 상당수 당협위원장이라는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고 설사 당협위원장들이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 예전 선거랑 달라요. 뭐냐면 당협위원장들이 각 당의 당원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힘듭니다. 네, 당협위원장들이 그 지역 당원들한테 자 이번에 이렇게 투표하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누굴 찍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듣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뭐 정치권에서 한창 막 돈 뿌리고 뭐 그런 거 할 때 이권이 상당히 개입돼 있고 그럴 때나 뭐 그 조직표가 움직였지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 쪽의 요 이야기는 상당히 좀 희망회로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결국 당원들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거다.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안 후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당원들의 대부분은 한동훈 후보를 떠올릴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할 때. 왜냐하면 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싸웠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져 본다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쪽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기세가 좀 빠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약간 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힘이 쭉 빠진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요. 뭐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이분들을 얘기하면서 뭐 장점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은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 노력한다.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겠다. 네, 홍준표 후보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 항상 자신감 있고 거침없는 분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니까 뭔가 오늘의 결과를 좀 어떤 쪽으로 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민의힘의 후보 4명이 오늘 이제 최종 2차 경선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결국은 당심에 의해서 오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네, 오늘 결정이 당심에 의해서 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기사들이 납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수영 의원님, 네, 박수영 의원님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54명의 연판장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54명의 이름을 공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출마를 하는 건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떳떳하게 투명하게 해야죠. 그죠?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이 붕업을 하려면 그 54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지지한다면 그 얼마나 붕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박수영 의원님의 마음속에서 그런 걸 원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54명의 명단을 실명을 꼭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도 계속 좀 말씀하고 있네요. 네, 지현님, 단계에 가서 박수영 명단 공개하라 씁시다. 맞습니다. 계속 공개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투명하게 해야지 이렇게 뒤에서 자꾸 뭘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의심까지 드냐면 과연 54명이 있긴 한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감사하면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연판장 54명 공개해라. 찹쌀떡님, 찹쌀떡이 아니고 찹쌀떡이네요. 아, 참 닉네임 재밌게 지셨습니다. 명단 까라. 네. 그리고 댕이맘님, 박수영 사기꾼 같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박수영 님도 재선 의원이고 또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신 엘리트신데 아마 이렇게 좀 더티하게 정치를 하시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투명하고 깨끗하게 54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채널A인데 제목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이낙연 출마 후에 한덕수 단일화 시사라는 내용이에요. 참 이낙연 그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이 채널A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다라고 하는데 계엄에 대한 생각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라면서도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를 포함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 하고 이낙연 고문도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채널A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도 여러 개 났어요. 근데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면면을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정대철 헌정회장 있죠.
정대철 나오고 또 며칠 전에 뭐 있었습니까? 누구 있었습니까? 손학규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뭐예요 이제? 이낙연까지. 여러분 혹시 뭐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면 그 한덕수 총리는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인사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호남 출신 인사가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무게감 있게 자리 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되게 이제 소중한 자산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뭐 출마를 하네 어쩌네 지금 그런 얘기가 도는 과정에서 계속 누가 꼬이고 있냐면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냐면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이런 분들이 계속 이름이 같이 언급이 돼요. 이분들 다 누굽니까? 다 민주당계 인사들이잖아요. 민주당 그리고 뭐 호남, 이낙연 사연고문 대표적인 호남의 적자 아닙니까? 정대철, 손학규 민주당의 이제 원로들이고.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말이죠. 뭐냐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의사를 밝혔어요.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 측은 뭐 재밌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 덕수, 문수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재밌게 해서까지 보내고 실제로 뭐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 대놓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면 이거는 기사에 나오긴 했지만 뭐 실제로 팩트가 정확하게 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전화를 돌려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좀 밀어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 전원이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설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와 정말 그렇게까지 했다면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그럼 친윤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강경 보수인 김문수 후보마저 한덕수 총리와 그렇게 단일화 하겠다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덕수 총리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구다?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민주당 원로들 그리고 호남. 그래서 심지어 호남 대망론이라는 표현까지 요새 나온다고 합니다. 호남 대망론. 자, 이쯤 되면 우리 지지자 여러분과 또 당원 여러분들 조금 부글부글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역주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왜 민주당 원로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붙어있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론이 김문수 후보 같은 강경 보수에 포지션한 분들과 엮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강경한 보수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까? 뭐 이제 좀 과한 표현을 쓰면 그걸 하듯이 그렇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아직 아닌데 우리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이게 무슨 경선 과정에서 이게 나올 만한 소리입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과 이 보수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를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함께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에게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고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정말 이제 막 간이고 술개고 다 빼줄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대철 헌정의장한테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뭐 그게 뭐 잘못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영세 위원장이 그냥 일개 의원이면은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일개 의원이라도 문제입니다. 중진 의원이니까.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지도부잖아요.
어떻게 지도부가 당내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외부 사람한테, 민주당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3,500명,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해서 봐주시고 계시는데, 자, 우리 3,500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꼭 이거는 우리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헌정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 뭐 출마 뭐 단일화 이런 얘기를 부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민주당과 호남 인사들이 같이 거론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으로 결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민주당 호남 인사들한테 구걸하듯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100번 양보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재명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초안지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유방이 그 항우의 이제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가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도모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해봐야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싸우는데 별로 도움될 거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이 진행 중인데 그거를 지도부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정대철 민주당 쪽 사람이죠. 정대철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기사 제목에 딱 뭐라 써 있습니까? 이낙연, 한덕수와 단일화 시사. 지금 한덕수 총리 주변에 언급되는 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대철, 이낙연, 손학규 이런 분들입니다. 다 민주당계 인사들이에요. 호남 출신들이고 호남 출신과 민주당계 인사들과 계속 엮여서 나오는 분한테 이렇게 단일화 하자고 목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문수 후보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자존심과 꼿꼿함 그걸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왜 어떤 본인의 경쟁력과 본인의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습니다.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습니다. 그런 문자까지 보내고 이제는 자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주변에서 엮여서 나오는 인물들이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이런 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건 이낙연 그 상임 고문의 구상대로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 최종 후보가 한덕수와도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랑 단일화를 해달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돼야 맞는 것인데 왜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밖에 있는 이낙연, 한덕수 이런 사람과 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돼서는 우리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어떤 철학과 원칙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논의해 볼 수는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최종 후보가 하는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할 게 아니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도부는 경선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경선이 붐업돼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그게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그럼 자기의 역할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마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냥 단순히 구여권의 어떤 안정적인 관료로서 뭐 그런 이미지만 갖고 나오는 거였다면 저는 오케이.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존중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이런 민주당 인사들과 호남 출신 인사들, 심지어 호남 대망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이죠. 참, 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제가 이어서 조선일보 사설에 이어서 중앙일보 사설도 보여드릴 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이 보수 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덕수 총리는 뭐 하겠다는 거야? 한덕수 총리 출마해서 뭐 하자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사설도 뭐라고 써 있어요? 한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띵한 겁니다, 이게. 네?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조선일보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론사의 사설은 그 신문사의 의견을 아주 비중 있게 대표하는 목소리다. 무겁게 꼭꼭 눌러 쓴다. 저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4~5년 동안 하면서 사설 많이 썼습니다. 사설 많이 쓸 때마다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씁니다. 왜? 내가 쓰는 글이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글이 될 테니까. 하지만 사설은 개인의 의견을 담지는 못해요. 사설은 논설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얻은 모두가 합의한 그 주제와 결론을 가지고 한 명의 대표 필자가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조선일보의 대표 목소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덕수 총리는 자기가 왜 출마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다. 실제로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거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돼서 뭘 하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힐 기회가 없었다. 밝힐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밝힐 기회 많았죠. 왜 없었어요?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부터 한덕수 출마론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나오고 싶었으면 그때 총리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선부터 시작했어야죠. 근데 왜 경선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은데 경선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5월 1일이 됐든 5월 2일이 됐든 총리를 사퇴하고 출마하잖아요. 그러면 왜 경선부터 시작을 참여를 하지 않았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뭐 외교 상황이 어떻고 관세 전쟁이 어떻고. 그러면 5월 1일과 5월 2일 이후에는 외교 상황과 관세 전쟁에 총리가 필요 없느냐? 우린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본인이 참여해서 경선을 뚫을 자신이 없었던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이런 분들과 경쟁을 했다면 한덕수 총리가 4명 안에 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중앙일보 사설도 똑같습니다.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중앙일보 사설도 출마 임박한 한덕수 국민 설득할 명분 제시가 먼저.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이 대표적인 보수 신문들도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뭐 왜 출마를 하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그럼 뭐라고 지금 그 중앙일보 사설은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볼게요. 그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뭐 김대중, 김종필, 노무현, 정몽준, 뭐 윤석열, 안철수 이 후보 단일화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이것과 한덕수 총리의 출마로는 다르다. 왜? 한덕수 총리는 정치 경력이 전무하고 소속 정당이나 지지 조직도 없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다. 그죠? 한덕수 총리가 왜 이러는 건지 동네 시민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중앙일보의 칼럼인데 현장에서라는 칼럼입니다. 이거는 현장 기자들이 정치부에 나온 현장 기자 김기정 기자가 쓴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한덕수 추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정치부 기자가 보기에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의 기사입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사는 뭐 따로 또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윤석만 평 시간입니다. 네.